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하고 매달 10만 원씩 내면서 그게 더 세게 먹히니까 노동자들 안전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체랑 도대체 왜 계약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감수성, 그런 게 없다. 우리 대한민국 전문 공기업 서부발전에는 그런 게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저런 업체에 일을 계속 주고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오는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사장님, 김용균 노동자가 몇 년생인지 기억하십니까? 94년생입니다. 저는 몇 년생인지 모르시죠? 저는 92년생입니다. 먼저 떠난 김용균 노동자와 나이가 비슷한데요. 오늘 그래서 김용균이 입었던, 그리고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1대1로 사장님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프로젝트 계약직은 원대 676원이 최고임금보다 모자랍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화력 발전소 이번에 화물 노동자 사망의 경우에 현장에 이 의사가 상주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입니다. 2년이 지나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에 자기 몸을 넣고 삽을 사용해서 그 석탄을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청 노동자이지만 국민입니다. 저희도. 저희를 한 번만, 그리고 김용균 이후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제발 한 번만 오셔서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김용균 국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서부발전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관련한 부분은 합의서에 사인한 다른 발전사 사장님들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사장님, 김용균 노동자가 몇 년생인지 기억하십니까? 94년생입니다. 예. 저는 몇 년생인지 모르시죠? 저는 92년생입니다. 먼저 떠난 김용균 노동자와 나이가 비슷한데요. 오늘 그래서 김용균이 입었던, 그리고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1대1로 사장님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김용균이 있던 태안발전본부입니다. 화물 노동자고 하청 노동자입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는데요. 허위보고 의혹이 있었고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네요.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고가 왜 자꾸 발생을 하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외부업체 노동자의 재해 사고 현황입니다. 태안발전본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중에 정비업체에 한해서, 그것도 경상정비공사,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 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부상 23명, 사망 5명. 적어 보이십니까? 아까 보셨던 신흥기공은 여기에 카운터도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돌아가신 노동자는 재하청 노동자입니다.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신흥기공이고 지금 보시는 건 그 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입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인데요. 16건, 한 건은 기소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요.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1,200만 원이면 1년에 120이고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하고 매달 10만 원씩 내면서 그게 더 세게 먹히니까 노동자들 안전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체랑 도대체 왜 계약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감수성, 그런 게 없다.
우리 대한민국 전문 공기업 서부 발전에는 그런 게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저런 업체에 일을 계속 주고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어쨌든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제 김용균 특조위 얘기입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죽고 나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김용균 특조위를 출범시켰고요. 22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는 척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이제 당정 검토라는 걸 하고 발전사 사장들 모여서 합의서에 사인도 하고 보도자료 뿌려서 자랑까지 하니까 정말 하는가 보다 했거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착복률인데요. 먼저 공고 2번 노무비 착복 금지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발전 5사 노무비 착복률 추정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분을 역산해서 계산한 건데요. 협력차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빼먹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냐면 산출 내역서를 바로잡고 발주 금액을 인상하면 월 70만 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이건데요. 발주 금액 5%는 일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서 저것은 무슨 근거가 없어요. 바로잡기만 하면 노무비 착복이 막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랐나? 네, 급여 명세서인데요. 왼쪽은 김용균 노동자, 오른쪽은 현재 연료 운전 업무에 일하는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월급이 62,000원 올랐습니다. 안 되실 줄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사 아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발전회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노무비 지급률에 대해서 낙찰률을 일정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의 5%에 대한 추가 금도 협력사에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사 내에서 노사 간에 이 금액에 대한 배분 문제로 배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돈 얘기라 죄책감이 덜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은 공고 3번 노동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인 1조 작업 규칙만 지켜졌어도 김용균 노동자는 안 죽었습니다. 이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 수를 특조위는 490명을 권고했는데 한국능률협회, 저기 맥스터 부관한 곳이죠. 427명을 말했습니다. 2분기 이행 점검은 37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회사별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부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타이밍상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발전해서 공동으로 해서 적정한 인원 산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로만 계속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채용 공고인데요. 일단 신입 사원은 전부 계약직입니다. 청년 노동자들 고용했지만 다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데요. 그런데 아래에 프로젝트 계약직은 뭔데 676원이 최저임금보다 모자랍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건 아마 그 협력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그 회사 입장에서 아마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위반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업보건위 확보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보건이요. 그것도 지금 연구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안 되고요. 네? 벌써 2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벌써 10월입니다. 예. 태양화력발전소 이번에 화물 노동자 사망의 경우에 현장에 이 의사가 상주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입니다. 현장 많이 개선됐다는 서부발전 사장님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최근에 김용균 노동자가 똑같이 일하는 구간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18년도에 낙탄이 떨어져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곳을 개미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에 자기 몸을 넣고 삽을 사용해서 그 석탄을 치우고 있습니다. 낙탄 회수 장치와 물청소 설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업부 보고자료에 완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안 됐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입니다. 착복되는 임금을 개선하겠다고, 그리고 1인당 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연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100억 발전사에서 줬습니다. 협력업체 843억 집행했습니다. 159억은 누구의 주머니에 있는지도,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또 누구의 손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해당 노동자에게 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전소에 일하는 김영균의 동료들과 거기서 일하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으로 확인을 처음 했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발전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7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돈은 하청업체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 개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부발전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서부발전에서만 유일하게 제대로 측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을 기준치보다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 정도까지 흡입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특급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도 하나 알았습니다. 단순히 노무인 청소를 하시는 여성 노동자들도 기준치보다 1.6배에서 1.23배를 높게 측정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소하시는 여성 노동자입니다.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8년, 19년, 2000년도에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청 노동자이지만 국민입니다. 저희도. 저희를 한 번만, 그리고 김영균 이후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제발 한 번만 오셔서,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